인천일보 TV 초대석,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2022년을 맞아서 인구 50만 명을 돌파한 대도시인데요.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핵도시죠. 이 경기도 시흥시의 시정을 이끌고 있는 총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흥시장 모셨는데요. 임병택 시흥시장 모시고 자세한 시정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시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2022년도 벌써 이제 2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새해를 맞아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 민선 7기 마지막 해까지 동분서주하면서 더 나은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벌써 이제 임기 3년 반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의 시흥 시정에 대한 소회를 좀 압축해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정말 아쉬운 반 또 감사한 반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3년 반이 정말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에 2년이 넘는 시간은 코로나 대응 때문에 우리 시민분들을 자주 뵙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시민분들에게 다양한 방역 협조를 말씀드리면서 그 어려움을 또 쉽게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좀 가득한 그런 아쉬움과 그리고 또 고마움이 함께 병존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가벼운 부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요즘 MZ세대가 이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네. MBTI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떤 기업에서는 뭐 심지어 입사 서류에도 적용했다고 하는데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네, 저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뭐 가령 E로 시작하면 외향형이고 예. 또 I로 시작하면 내향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시장님은 어떤 형태입니까? 예. 저는 2로 시작하고요. 재개발랄한 활동가형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아이디어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대목이 개인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정책으로 시장에 반영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젊음 또 역동적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임병택 시장님 하면 이렇게 젊다 또 변화, 혁신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미지로 많이 떠오른다고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네. 특히 그 밝은 사회 건설에 앞장서는 열정적인 중재자형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장이 해야 될 일이 우리 시흥 시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고 또 갈등 관계에 있는 분들을 또 중재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한 시장으로서의 자질이거든요. 열정적인 중재자형이라는 유형도 제가 꼭 갖춰야 되는 유형인데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반 동안 시흥시장에 취임하셔서 시정을 이끌어 오셨는데 많은 보람도 있으셨고 또 어려움도 있으셨고 난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만은 내가 그래도 잘했던 것 같다 이렇게 꼽는다라면 어떤 걸 제시하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시장이 되기 전부터 늘 시흥의 미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수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 시흥 20만 평, 우리 105 신도시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대와의 협력 사업이라고 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대 병원이 시흥에 건립되느냐 마느냐는 정말로 시흥의 미래를 바꾸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작년 봄에 서울대 우리 시흥 105 서울대 병원이 드디어 확정되는 걸로 이제 발표가 됐고요. 마침 올해 또 새 예산안에 설계비까지 모두 태워져서 이제 본격적인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대 병원만 오는 게 아니고 또 우리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서울대 치과병원이 함께 옵니다. 우수한 의료진과 더불어 연구 인력들이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갈 바이오 메디컬 헬스 산업과 관련돼서도 함께 다 한 몸이거든요. 서울대병원이 확정되어서 의료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05 신도시 가보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다, 변화한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앞으로 큰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K 골든 코스트를 품은 이 교육도시 시흥,
이런 실현을 모토로 내걸고 계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한층 좀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K 골든 코스트를 품은 교육도시 시흥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추진하실 구상이랄까요? 계획이 있으시다라면 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K 골든 코스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팝, K-컬처 그리고 또 K-방역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들을 세계에 알리는 브랜드잖아요. 감히 우리 시흥시가 K 골든 코스트라는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날 좀 보소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도권에 이렇게 서울 가까운 곳에 시흥시라는 도시가 있다. 아주 천혜의 자연 환경과 그리고 또 바다를 품은 그리고 또 미래로 나아가는 무궁한 발전 잠재력을 지닌 도시가 우리 시흥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대한민국에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을이 지면 아주 예쁜 바다가 있거든요. K 골든코스트, 황금빛 노을을 품은 골든코스트가 우리 시흥에 있다. 날 좀 봐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흥이라는 도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너무나 중요한 교육적인 요소에 있어서 시민들의 삶과 관련돼서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서울대 시흥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대학과의 협력 사업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그리고 또 우리 경기과학기술대와 함께 대학과 협력하는 교육 사업 그리고 혁신교육 이제 10년 넘게 안착되어 있는 공교육에서의 혁신교육의 활성화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이자 가장 또 활성화되어 있는 마을교육과 공교육의 또 하나 되는 그래서 온 마을이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교육 모델을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도시로 나아가자라고 선언하고 지금 열심히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좀 됩니다. 그런가 하면 특히 최근 그 시흥에서는 특수학교 설립 부지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상당한 진통도 잇따랐겠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흥시가 50만이 넘는 대도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특수교육 대상자분들이 워낙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이라는 도시에는 이 특수교육, 우리 장애 아동들 교육을 전담하는 학교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다양한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의 여론 때문에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도 공약으로 약속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워낙 또 간절하게 시위도 하시고 토론회도 하시고 지역사회의 여론을 환기시켜 주셔서 우리 시흥에 들어서는 여러 LH 주도의 공공 택지지구 내에 드디어 LH와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 특수학교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의 여전한 우려가 있으셔서 그런 분들은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정말로 이 박수치고 환영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마을 주민분들이 기존의 마을 주민분들이 우리 특수학교를 품어주신다라면 이 시장으로서도 이 마을에 대한 배려 또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설득했더니 지금은 우리 시흥사회 모두가 함께 특수학교를 설립을 환영해주고 격려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특수학교가 지어져서 우리 장애아동들의 교육권을 확보해드리고 부모님들을 돕고자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이 군자동 거모 공공택지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는 시흥시에서는 이 장애 아동들도 차별이나 변화 없이 공평하게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향을 좀 틀어보죠. 이제 반려 인구가 1,500만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장님. 네, 네. 이 동물권이라는 개념도 이제는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인격권 이상으로. 네. 이 시흥시에서는 반려 인구, 반려동물들을 위한 어떤 정책적인 노력이나 아니면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네. 당연히 갈수록 많아지는 우리 반려인들이 계시죠. 우리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가족 같은 존재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될 때만 하더라도 우리 시흥시에는 우리 동물들을 돌보고 또 치료하고 분양하는 이런 동물보호센터가 있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흥시도 이 도시의 품격에 맞게 동물보호센터를 만들고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또 입양과 연결하고 올바른 반려문화와 함께 하는 보호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3년에 걸친
노력 끝에 이제 드디어 문을 올해 봄에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발생하고 있는 유기견과 유기묘도 보호하고 또 우리 시민분들이 찾아서 봉사도 하시고 또 올바른 반려문화가 우리 시흥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따뜻한 공간으로 좀 만들어가고자 지금 곧 문을 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언제 문을 열게 되나요? 예, 올해 지금 3월 내지 4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 이미 4월. 모든 건물은 준공이 됐고요. 네. 시설은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기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흥시의 인구가 올해 50만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이제 대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인구 50만 도시가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시흥시는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행정체계상 지방자치법에 분명하게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라 한다. 대도시는 특례를 인정한다라는 명문 조항이 법에 있거든요. 전국에서 17번째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시흥시의 도시자주권, 자치분권 시대에 도시자주권이 훨씬 더 강화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재정을 비롯해서 도시계획권 등 앞으로 시흥시의 미래를 우리 시흥시가 주인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더 자신감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큰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모든 시민들이 궁금한 거, 그 이슈 중에 이슈는 아무래도 교통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님. 예. 그리고 이 교통 혁신을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들도 또 계획 발표들도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인데요. 이 번번이 큰 변화를 느낄 수 없다라는 게 또 일반 시민들의 체감하는 그런 반응이기도 해요. 실망감이 컸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임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에 철도 교통 중심으로 시흥의 교통 체계를 혁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셨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제가 시장으로 일하기 전에 이미 추진되어 오던 전철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우리 서해선이라고 하는 우리 한반도 수도권의 남과 북을 오르내리는 전철이 개통이 1 구간이 개통이 됐습니다. 부천 소사역에서부터 안산 원시역까지 가는 전철인데요. 이건 북에서 남으로 우리 시흥시청을 거쳐서 내려가는 전철의 1단계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서해선은 1단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시흥시청에서 보자라면 북쪽으로 부천 소사를 거쳐서 김포공항을 거쳐서 고양시 대곡역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올해 안에는 이제 2단계가 완공이 되면 이제 김포공항까지 고양시까지 전철을 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전철이 우리 시흥시청 전철역에서 여의도역까지 지도상 직선거리로는 19km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여의도역까지 가려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이 걸리는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마침 2년 전에 우리 신안산선이 착공이 되었고 지금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가 되면 드디어 시흥시청역에서 전철을 타면 25분이면 여의도역까지 가는 전철이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흥 시민분들의 교통 불편을 크게 해소해 드릴 수 있는 노선이라고 보고요. 또 중요한 전철이 월곶 판교선이었는데 월곶에서 판교까지 가는 전철도 작년 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내에 완공이 된다면 월곶에서 시흥시청 거쳐서 판교까지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고요. 이 전철은 결국은 동해바다가 있는 강릉까지 갑니다. 월곶 시흥시청역에서 전철을 타면 1시간 50분, 1시간 40분 만에 동해바다가 있는 강릉까지 가는 아주 대한민국의 중심 전철이 우리 시흥을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시흥에 없던 전철 2개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을 시켰는데요. 우리 시흥의 북부권에 있는 신천역을 지나는 제2경인선이 지금 영역 중에 있고요. 국가철도 계획 우리 망에 이제 반영이 되었고, 또 하나 우리 시흥시 북부권에 대야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신고로선이라고 해서 대야역에서 목동까지 이제 15분이면 갈 수 있는 전철이 이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제 뭐 확실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GTX-C 노선이 있습니다. 이 GTX-C 노선을 금정역에서 안산을 경유해서 오이도역까지 연결하는 이게 정말 우리 시흥시의 미래의 중요한 노선이거든요. 이 노선을 중앙정부와 우리 각 당의 대통령 후보 측에 열심히 홍보를 했고요. A당 후보도 B당 후보도 모두가 다 GTX-C 노선의 오이도역 연장을 공약화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게 되면 어떤 분이 되시든 이 GTX-C 노선 오이도역에 대한 공약을 지켜달라고 우리 시흥시는 우리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계속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남과 북, 동과 서 모든 게 연결되는 우리 시흥시의 광역 철도망이 완성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마무리 잘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시흥에는 105 신도시처럼 또 은계, 장현 등 새로운 새 도시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 발전하고 또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낙후되고 오래된 원도심들의 문제도 비단 시흥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전국의 주요 대도시들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낙후 또 노후화 정도가 심각해진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묘한 대책은 없을까요? 예, 저도 가장 또 걱정하고 또 중점을 두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이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이 주거 환경의 격차, 삶의 질의 격차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 어떻게 균형 발전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과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공모만 나면 우리 시흥시는 적극적으로 시비 부담을 안고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나섰고요. 그래서 5곳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우리 사업지로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 저의 또 공약사항이기도 했는데 우리 시흥 시민만의 도시개발의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의 회사가 필요하다. 시흥도시공사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2년 반 전에 시흥도시공사를 출범을 시켰고요. 우리 시흥시처럼 도시 면적이 넓으면서 수도권에 가까운 도시는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공사가 없을 때는 LH 중심의 개발과 민간 사업자 중심의 개발만 있었지만 이제는 시민의 회사인 시흥도시공사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개발 이익을 우리 시흥시 사회에 재환원할 수 있는 이제 버팀목을 마련한 거거든요.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월권 역세권 우리 시유지의 7만 평 사업이라든지 장현지구 내의 한 블럭의 아파트 건립 사업이라든지 시흥도시공사가 주체가 돼서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1번 수혜자가 바로 원도심입니다.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에 쓰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도시공사의 활약도 좀 지켜봐 주시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까지도 앞으로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도심은 신도심대로 적극적으로 특화해서 개발해 나가되 거기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금은 원도심에 주로 쓰여서 같이 상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50만 시흥 시민 그리고 네. 이 시간 이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인천일보 TV 시청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시흥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시작할 시자에 흥할 흥, 흥함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우리 시흥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흥시는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지지 않았고 저평가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울대 시흥 캠퍼스와 더불어 서울대 병원과 더불어 그리고 또 갯골 생태공원과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장 그리고 환경 오염을 극복해낸 기적의 호수 시화호와 더불어서 정말로 수도권의 자연과 생태와 인간이 도시가 공존하는 그런 좋은 시흥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우리 인천일보 TV에서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시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기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시민분들께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가겠습니다.
시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시흥 시민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흥시가 올해 인구 50만 대도시 발돋움을 맞아서 새로운 변화와 변모를 통해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병택 경기도 시흥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3년 반 동안의 소회도 말씀하셨고요. 시흥시의 앞으로 미래 발전, 비전에 대해서도 다양한 얘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시흥시가 시민들과 함께 발전하는 도시, 또 서해안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